네, 안녕하세요. 켄트김입니다. 오늘도 용기 100배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점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제가 꼬마 때 IQ 점프라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불티나게 팔렸었어요. 한 달에 2번씩 나왔었는데 매번 가서 사서 보고. 점프라는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알려주고 나눔을 실천하고 지금 그 단체가 매우 커졌습니다. 저희 같은 또 동문이라서 또 너무 반갑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이의현 대표님 모시고 점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현 대표님.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용기 100배에 출연하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저희 점프가 하는 일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20대, 30대 젊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은 제가 20대, 30대를 지나오면서 제 삶의 순간순간들에 함께 했던 그런 키워드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미래 언젠가를 사시면서 이런 단어들과 마주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짤막짤막하게 얘기해 드리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실 때 지혜롭게 잘 그 순간을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이제 MT 놀러 가는 사진이고, 이거 이제 학교 앞에서 술 먹고 뭐 미팅하고 MT하고 그런 사진들입니다. 요거는 야구하는 사진인데요. 저는 대학교 때 야구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아리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되게 보잘것없고 왜 이런 애가 내 옆에 있을까라고 생각되시겠지만은 저는 여기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지금까지 대학 졸업하고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함께 주말이면 야구를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시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실 텐데 지금처럼 20대 때 그리고 좀 더 어렸을 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을 때 만났었던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가장 오랫동안 가는 그런 좋은 친구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아니면 고등학생들 아니면 사회 나가기 전인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옆에서 만나고 있는 친구들하고 좀 더 깊은 우정을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에 준비했습니다. 뭐 평범하게 군대도 갔다 왔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때도 카투샤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저 카투샤에 가려고 시험을 2번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험 2번 다 떨어졌습니다.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교환학생, 요즘에도 교환학생 많이 가는데 교환학생도 가려고 교환학생 시험을 봤는데 교환학생 시험도 떨어지고 뭐 제 학점을 말씀드리면 1학년 때 1점, 2학년 때 2점, 3학년 때 3점, 4학년 때도 3점이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제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 좋았던 거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94학번이어서 약간 배낭여행 뭐 1세대 정도 되는데 요거는 제가 태국에 배낭여행 갔을 때 이제 번지 점프 하던 사진이고요. 여기는 중국의 백두산, 중국 통해서 백두산 올라가서 천지 올라갔던 사진이고요. 이게 제 대학 시절의 여행 중에는 가장 인상에 많이 남는 여행인데요. 2학년 때 2점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한 2달 정도 여행을 갔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1점, 2학년 2점이니까 군대 갔다 와서 학교에 가면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배낭여행이 끝나가는데도 별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해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파리에 있는 민박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데
마침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농장에서 한 1년 정도 일하고 온 형님을 만났어요. 그 형님 말씀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돈도 벌면서 저렇게 외국 친구들하고 친구도 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 때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니까 저 형이 주신 주소를 하나 받고 이스라엘로 가서 저는 딱 100일 동안 일했습니다. 100일이면은 이스라엘은 날이 따뜻해가지고 농사를 한번 지을 수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서 이제 여기는 사막에 있는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배웠던 사막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던 그런 농장인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제가 저 때가 군대를 갔다 온 직후였는데도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일하는 동안 10kg가 살이 빠졌어요. 되게 힘들기는 했는데 아침에 해가 뜨면은 트랙터를 타고 농장에 가서 일하고 밥 먹고 해지면은 돌아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자고 뭐 그런 시간이었는데 되게 힘들기는 했지만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행색은 별로 안 좋지만은 되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저 때가 제 인생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간이 아닌 자연의 시간에 맞추어서 생활을 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은 다시 와서 저녁 먹고 별 보고 밤하늘을 보면서 얘기하다가 졸리면 자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그래서 저 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여행을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실 때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여행을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강연이나 이런 데서 다 여행하니까 여러분들 여행을 가실 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꼭 혼자 가시고 낯선 곳을 가시고 좀 오랫동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네일로를 많이 가시는데 친구랑 같이 손잡고 네일로 명승지에 가는 거는 별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남들이 안 내리는 네일로를 타시면은 남들이 안 내리는 무궁화의 뭐 완행역 이런 데서 내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어를 되게 못했잖아요. 영어를 되게 못했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냐면은 당연히 그 기자 시험을 보고서 미국인이 영어로 면접을 봤습니다. 저는 미주한국일보라는 한국일보 그룹의 계열사에 취직을 했는데 미주한국일보에 한국의 코리아타임즈라는 영자 신문이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던 미국인 기자, 한국에서 일하던 미국 기자죠. 그분이 면접을 봤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헬로 하고 이렇게 한두 마디 한 다음에 그분이 막 영어로 뭐 물어보고 제가 좀 대답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너 한국말 할 줄 아니? 이거는 영어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할 줄 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말로 얘기가 시작된 거죠. 너는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한국말 그렇게 잘하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미국 기자분이 하는 말이 나 원래 미국에 살 때는 한국말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기자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취재하고 한국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한국말이 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나도 지금 영어 못하는데 나도 미국 가면 너처럼 미국 사람들 만나서 영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좀 안 돼도 이렇게 약간 무대뽀 같기도 하지만 좀 들이대면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사진은 제가 어디 강연을 가면 꼭 보여드리고 퀴즈를 내는 순간인데 여기가 어디일까요? 아마 아무도 모르실 텐데 여기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 인생의 이제 방향을 기자에서 이제 현장으로 바꾼 그런 몇 가지 순간들 중에 하나인데 뒤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불평등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참 인생의 처음으로 생각해 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기자의 특성상 되게 많은 그 분들을 만났는데 뭐 위로는 미국에서는 저는 대통령 못 만나봤고 주지사부터 뭐 불법 이민자들 뭐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취재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한 병원인데 여러분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1980년에 소련이 침략하면서 전쟁의 역사가 시작됐고요. 2006년 쯤에 탈레반이 미국에 항복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끝났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내전 상태인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여기에 2007년쯤에 한 NGO를 따라서 같이 취재를 가게 됐고요. 그때 한 병원에서 만난 엄마와 아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주로 더운 사막 나라이지만은 북쪽으로 가면 산이 높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길이 잘 안 닦여 있어서 산골 마을에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나라이고요. 이 어린이는 봄이 돼서 눈이 녹은 뒤에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왔지만은 상태가 너무 이제 오랫동안 영양실조에 내몰려 있어서 상태가 되게 안 좋았던 그런 아이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가난으로 그리고 이제 배고픔으로 전쟁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뭔지 직접 보게 됐고요. 저기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점점 더 저때의 기억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여러분은 꿈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그런 대답들 아니면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을 텐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저런 아이들은 아니면 심지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빠가 장군이나 정치인이 아니라면은 꿈이 생존이겠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자신의 삶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저 먼 아프가니스탄 말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재석 씨라고 여기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얼굴에 이제 화상을 입으신 장애인이시고요. 제가 이분을 만난 거는 미국에서입니다. 미국의 LA에서 저는 기자 생활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만났는데 이분은 제3국을 통해서 한국에 입국하신 탈북자세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인인데 저는 저분을 미국에서 만났고 이분이 미국에 오신 이유는 망명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이분이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실 때 논리로 삼았던 게 뭘까요? 예상하시겠지만은 차별입니다. 차별. 이분은 일단 장애인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북에서 오셨잖아요. 북에서 오셔서 이제 말투가 우리랑 다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중의 차별을 받으신다고 했고 또 요 두 명이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차별이 자기의 아이들에게까지 대물림된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 미국 정부가 나를 망명을 받아들여주거나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제3국으로 다시 나갈 건데 그러면은 북한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논리였고요. 그 논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망명 승인을 받은 한국 국적의 탈북자시고요. 이분 이후에 정말 수많은 한국에 사시던 북한 이탈 주민들이 미국에 가셔서 이분이 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그 수많은 그런 불평등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세상의 문제들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고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여러분들 하시고 저도 했는데요. 저는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저희 세대나 아니면은 대학생 이후에 여러분들은 이미 별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생이나 더 어린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타자에 대한 그리고 남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바른 생각 그리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아야지 세상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이런 잘못된 아니면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교육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부모님,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가 저는 되게 슬픈데 공부뿐 아니라 그 한 아이의 행복도, 그러니까 행복도조차도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거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부모님들 사회 경제적 지위 그 차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그 공정하지 못했던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미래에 그런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진 것은 공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는 책을 읽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거기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쌓아서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교육 수준은 사실 어느 동네나 다 똑같습니다. 뭐 강남이든 뭐 강북이든 아니면은 저기 어디 도서 산간 지역이든 왜냐면은 사대나 교대에 워낙 좋은 학생들이 많이 가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또 교과서도 학교의 커리큘럼도 전국이 다 똑같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교육 시장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바뀐다는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한 거는 방과 후에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이 받는 수준의 그런 교육을 그거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다면은 결국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의 미국에서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정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 처음에는 주목을 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저소득층 아이들처럼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뿐 아니라 부모님이 한국 문화나 한국말을 모르시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고립돼 있고 또 대부분 다 이렇게 이민을 오신 경우이기 때문에 흔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친척들이나 아니면 친구 아니면 뭐 동문 이런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빈곤의 삼중의 고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처음에는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물론 지금도 이주 배경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우리 사회의 이제 약자들을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프의 비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들을 좀 더 균형 잡힌 인재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저희가 해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교육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흔히 교육복지라고 하는 아니면 교육봉사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옛날로 들어가면 야학도 있고요. 뭐 요즘은 뭐 다양한 정부나 비영리단체들 그 기업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봤더니 공부해봤더니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여기 써 있는 이런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회성이라는 것은 기간이 되게 짧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자 중심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나 정부 아니면은 대학생 위주로 설계가 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드웨어도 역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부들이 직선대가 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는 되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봐도 이런 사회복지시설들, 교육시설들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되게 잘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컨텐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은 건물은 그 누군가의 임기 안에 몇 년 안에 지을 수 있고 그게 지어지면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걸 했습니다라고 되게 보여드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보여지지 않으니까 저는 이게 뭐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받아야지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니까 당연히 유권자들이 반응하는 데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 옛날에 야학 때부터 이 선생님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 대학생들은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이제 받는 것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 교육봉사라는 시스템이 좀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은 이 교육봉사라는 거에 한계를 가져왔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4가지를 좀 거꾸로 돌려보자. 그래서 이 4가지를 반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모델이 이런 다단계 멘토링 시스템입니다. 대학생들이 저희가 장학쌤이라고 부르는데 장학생을 받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대학생들이 가운데 있고요.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에게 일주일에 2, 3회 주 8시간 정도씩 1년 동안 공부를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뭐 가외를 뭐 한 2개 정도 무료로 받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요 대학생들에게는 그만큼 긴 시간 동안 힘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파트너들로부터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제공하고 또 대학생들도 오늘 이 방송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니까 같은 고민을 몇 년 전에 했던 주로 30대의 전문직 종사자분들을 멘토로 모셔서 대학생들의 멘토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을 가르쳐주면서 대학생들도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모델은 결과적으로 이제 청소년들은 대학생 봉사자가 되고 대학생들은 사회인이 되면은 저희 멘토가 되고 멘토가 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저희 조직의 이제 후원자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끼리 재미있게 알콩달콩 시작했고요. 한 2년 지난 후에 여기 현대차그룹과 서울장학재단이 뜻을 합쳐주셔서 좋은 모델인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2013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하고 있고요. 이 모델이 좀 지속된 후에는 성북구청이랑 고려대학교에서도 이거는 대학생들은 대학에서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대학은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니까 이 장학금을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주지 말고 이렇게 교육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 또 구청에서는 어차피 대학생들이 자기네 지역에 있는 그런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을 미래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보탤게 해가지고 지자체랑 대학이 하는 모델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더 많은 대학, 더 많은 기업, 더 많은 지자체들과 서울, 뭐 대구, 뭐 경기도에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200명 정도의 대학생이 한 800명 정도의 청소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같이 공부하던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공부하던 친구들이 공부는 안 하고 저녁에 술 먹으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뜻을 모아가지고 시작한 단체이고요. 처음에 만든 거는 저희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만들었지만 실제로 저희 단체를 이끌고 가는 거는 여러분들 같은 젊은 분들입니다. 여기 보이는 두 분은 저희의 첫 번째 인턴.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작았을 때 돈도 못 드리고 그랬을 때 저희가 함께 하던 인턴들인데요. 요 분은 해밀학교라고 인순이 선생님이 하는 다문화대안학교의 선생님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요 분은 지금은 대기업에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저희 멘토로 그리고 저희 후원자로 살고 계십니다. 요거는 저희 대학생들이랑 사회봉사자들 사진인데요. 저희 회사가 점프여서 점프하는 사진이 많은데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또래인 20대에 30대 저희 점프의 사람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유리 선생님은 저희 엣지점프 스쿨 1기 선생님이신데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그 지역아동센터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 흔히 말하는 그런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본인이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 와서 자기가 받은 거를 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엣지점프 스쿨에 지원을 했고요. 1년 동안 잘 활동을 했습니다. 잘 활동을 한 뒤에 작년에 저희 점프에서 활동을 한 대학생들 6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점프 프로그램이 좋으니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만 하지 말고 개발도상국에서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라고 뜻을 모았고요. 거기서 이제 뜻을 모은 6명 중에 한 명이고 그 6명이 점프업이라는 점프 유니버설 프로젝트라는 사회적 기업을 또 따로 만들어서 필리핀 톤도라는 지역에서 우리 모델을 그 필리핀 현지의 현실에 맞게 변형시키고 적용시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매뉴얼도 만들고 이제 올해부터 그 대학생들이 또 필리핀의 대학생들이 필리핀의 청소년들에게 우리 모델을 이제 전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팀을 이끌고 있는 유유리 점프업 대표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신지연 선생님인데 이분은 저희 점프 1기 2011년도에 대학생 교사로 시작했다가 저희 점프에서 인턴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해밀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계시고요. 요 김용창 인턴은 사실 되게 재밌는 분인데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페이스북을 이용해 가지고 기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대학생들이 1시간 동안 일한 자기의 시급 월급으로 월급을 기부하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걸 모아 가지고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데 책을 사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되게 잘했어요. 되게 잘해요. 동국대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재단에서까지 관심을 갖고 이걸 뭐 키워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받으셨고
그런 제안을 받을 때쯤에 저희 점프에 지원을 하셔서 점프가 잘하고 있으니까 점프의 그런 모델이나 시스템을 배워서 1시간의 기적에 응용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흔쾌히 그러면 우리랑 한번 같이 일해보자라고 했고요. 이분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리기로 대기업에서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 이분이 대학교 때 4년 동안 봉사활동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지가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세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에 갔으니까 아들이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반듯한 명함을 좀 가지고 이렇게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봄에 1학기 때 설날 즈음에 이제 가족들이랑 친척들이 다 모였는데 용찬아 너는 졸업하면 뭘 할 거니? 그랬더니 뭐 저는 1시간의 기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님이랑 이제 어머님 슬퍼하시고 친척 어른들은 얘가 아직 철이 안 들었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상담을 했고요. 저희는 이 친구의 이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취직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그 취직을 해서 일단 돈을 벌고 너가 만들어 이 1시간에 잘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후배들한테 잘 넘겨준 다음에 네가 번 돈으로 후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학교 4년 동안 요 1시간의 기적만 하느라고 영어 성적도 없고 학점도 뭐 그렇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 다 넣었는데 다 서울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서류를 안 보는 데가 있잖아요. 영어 성적도 안 보고 학점도 안 보는. 삼성의 그 SSAT인가? 그거 잘 봐가지고 삼성 SDS에서 대학교 때 하던 일이 저자는 맨날 페이스북에서 SNS 그런 거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SDS에서 코딩하고 뭐 SNS 관리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김희범님이라고 우리 점프의 펠로우인데 이분도 되게 재밌는 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여행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분은 그냥 뭐 흔히 말하는 많은 여러분들처럼 뭐 공부에 별로 소질 없고 뭐가 뭐 난 별로 잘하는 거 없고 그냥 부모님이 뭐 하라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주대 전기전자 제어계측학과에 들어갔는데 뭐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중퇴를 하고서 내 인생은 뭘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리고 이분은 유럽으로 도보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유럽 여행을 아까 혼자 길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걸 잘 하신 거죠.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데 그냥 남들 다 가는 거라고 간 게 아니라 터키에서 포르투갈까지 걸어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저런 짐을 메고 걸어가지고 노숙하고 뭐 얻어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말하기로는 20만 원 들었대요. 6개월 동안. 근데 그 6개월 동안 그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갔다 온 뒤에 자기와 같은 이분 안산 출신인데 안산에 있는 자기와 같은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기부 이펙트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그 안산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밥벌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국인 최초로 유럽 대륙을 걸어서 횡단한 사람이라고 포지셔닝을 해가지고 그런 여행가로 자리 잡아서 강연하시고 그 번 돈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산에서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그 SH공사에서 하는 비전스쿨이라고 그 SH공사가 지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에게 이제 공부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랑 기부 이펙트랑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정현 대표님은
예, 저희 점프의 멘토이고 후원자이신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회적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25살 때인가 대학생 때 딜라이트라는 보청기 회사를 창업을 하셨어요. 보청기는 이게 개인형으로 다 맞추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몇백만 원 하는데 정부 보조금은 30만 원.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지만은 형편이 어려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보청기를 낄 수 없는 거죠. 보조금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분이 대학교 때 물론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30만 원짜리 보청기를 만든 거예요. 그 채널을 좀 낮춰서 기능을 좀 낮추고 이 맞춤형으로 하던 걸 이제 표준화해 버린 거죠. 그래서 비용을 낮춰가지고 30만 원짜리 보청기를 만들어가지고 없던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고요. 대웅제약인가? 예, 그 제약회사를 팔고 엑시트를 한 다음에 두 번째 회사로 지금 우주라는 대학생들을 위한 거주 서비스 회사를 만들어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취하시는데 자취집의 환경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주라는 회사에서 아예 집주인한테 전세를 받은 다음에 그걸 이쁘게 꾸며요. 이쁘게 꾸민 다음에 그 각 집집마다 주제를 테마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학생을 위한 우주, 아니면 뭐 금융에 관심 있는 학생을 위한 우주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하고,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융인을 위한 우주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연결시켜줘 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살면서 또 다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프는 지금 201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은 상근 직원 8명이 성수동에서 재미있게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20대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20대실 거니까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아니면은 또 직장을 구할 때까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선택해 주신 거, 아니면은 선생님, 교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모님이나 남이 얘기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라 그럴까요? 가족, 뭐 여유 있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행. 근데 그런 사람이 컨설턴트를 하겠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컨설턴트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1시, 2시에 퇴근하면 이제 빨리 퇴근하는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랑 아니면 요거를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강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요 동영상은 나중에 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점프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많은 채널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와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